안녕하세요. 저는 목돌선이라 부르는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에서 교육팀을 섬기는 인성재입니다. 목돌선 교육팀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려는 이들을 교육하고 관계적, 정신적,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매력적인 대화의 시작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그 첫 시작은 상대에게 얼마나 끌리는지, 그리고 상대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이는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의 것이 나에게서 혹은 상대에게서 나오는 그것도 오늘 저는 매력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 매력은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이고 자존감 같은 충만한 마음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 지혜로운, 지식이 넘치는 것이나 호감을 부르는 인상을 넘어서 어떤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처음 만남을 가지든지 오랜 관계 속에 있든지 서로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대화하고 관계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매력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매력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력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 스스로 귀하다고 느끼는 감정인 자존감이 매력적인 나를 만드는 데 큰 자원이 됩니다. 이 자존감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보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훈련과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존감에서부터 뭔가 부족해도 매력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외모, 몸짓, 그리고 아우라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외모는 태생적으로 얻는 것이지만 가꾸기 나름입니다. 과하지 않는 화장, 피부 관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보이게 됩니다. 몸짓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상대에게 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부족하지만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매력적인 대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우라. 이것은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혹은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잘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연설을 잘할 수는 있지만 운동할 때는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는 검증되고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직전에 화장실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넓게 펴고 기지개를 켜듯이 위에서 좌우로 천천히 팔을 내려봅니다. 물론 숨을 내쉬어야겠죠. 이 자세를 한두 번 해봅니다. 뭔가 충만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신체적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매력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와 매력적인 대화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 선행하는 태도 혹은 자세입니다. 먼저 필요한 자세는 내가 마주한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는 상대의 마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그의 온 우주와 같은 삶이 그 상대를 통해 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상대에게는 처음엔 잘 모르지만 누구든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마주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여러분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본능 가운데 하나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욕구입니다. 인정하는 자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직 미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대가 빛나게 하는 거울로 비판이나 판단이 아닌 좋은 점, 장점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입고 있는 셔츠 색깔이 참 멋지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생기 넘쳐 보여요. 그러면 자신을 인정해준 그 사람을 매력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용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적 자세와 태도는 대화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들꽃같이 예쁜 대상이 된다고 느끼게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들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고 했는데 멀리서도 그 사람이 예쁘게 보여야 됩니다. 방금 보아도 사랑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친절로 상대를 받아들이면 우선 자기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대화하기 전 혹은 대화를 하면서 가질 자세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수용하기 힘든 대상,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매력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매개가 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자세,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기억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말하기 어려울 때는 상대에게 좋은 몸짓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대화, 매력적인 대화는 상대가 물어본 것이 아니면 팩트를 말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대화는 내가 원하는 대화는 무엇이고 상대가 먼저 원하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죠. 경청, 잘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주시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이야기할 때 눈을 상대에게 두어야 하고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선을 피한다면 상대는 인정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멋진 남자나 여자, 직장 상사의 메시지 알림, 심지어 통화벨이 울리는 등등. 이런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주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둘째는 상대적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경청의 표시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서 신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더 하게 됩니다. 유능한 정보원이나 판매원이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앉아있을 때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상대를 향해 발끝이나 무릎을 가지런하게 하고 상체를 약간 기울여서 상대를 보고 있는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상체가 뒤로 향하게 되면 어디 말해봐, 들어는 봐줄게 하는 의미를 전달하게 돼서 상대의 말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에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시나요?
한번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상대에게 보낼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맞장구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긍정의 표정이나 말 혹은 몸짓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찬성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엔 즐거운 미소를 짓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엔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맞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저런 나쁜 놈 새끼. 그런 인간이 있었네. 아휴, 참 다행이다. 내가 상대의 말에 반응을 보일 때 상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경상도 사나이는 아니지만 무뚝뚝한 저도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줌마 토크를 배워간다고 할까요? 네 번째는 이야기를 들으며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은 지금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질문할 때 요령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표현한다든지 정리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특히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미러링, 요약하기 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중간을 끊지 마셔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끊는 것은 실례죠. 상대방에 따라서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엉뚱한 말이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혹은 잘 모르고 이야기할 때 아는 척하고 상대를 얕보거나 무시하는 표정이나 말의 어투를 사용하면 혹은 아니야 왜 저래 하는 눈빛으로 비추게 된다면 관계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주 앉은 상대에게 대해서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엔 배려와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분의 행동, 태도, 자세, 말투, 그리고 눈빛, 억양에서까지 전과 다른 점을 캐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작은 변화나 태도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와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태도는 신뢰 형성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기본은 비밀 유지입니다. 상대에게 들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라면 나 혼자의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이때는 차라리 너무 깊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와 교제 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떤지, 내가 말이나 행동에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이야기를 곱씹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성의 시간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더 매력적인 대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장의 시간이니 일기나 메모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력적인 대화를 위해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보다 매력적인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런 분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 보이면 그것은 자기의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굴보다는 표정, 몸매보다는 자세, 그리고 실력보다는 매력이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대화와 관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가질 태도나 자세, 대화하면서 가질 태도와 자세,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난 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고 뼈마디를 건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